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와 꿈에 관하여 그 첫 번째로 사주의 기초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학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주라든지 꿈의 몽, 관상, 수상 또는 이름 속에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주는 넉사자에다가 기둥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갖다가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 명이 되겠습니다. 태어날 적에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연월 일시 4개의 기둥에 각각 2자씩 해서 8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나 팔자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또 운이라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오는 대운, 연마다 오는 세운, 달마다 오는 월운, 날마다 오는 일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자신이 태어난 8자의 8자에다가 이러한 10년마다, 연마다, 월마다, 일마다 오는 운의 흐름이 서로 어울려져서 변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위에 부분이 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년마다 변해가는 걸 갖다가 운이 되겠습니다. 또 연마다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좀 부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것이 우주 만물의 절대적 진리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양이 변화해 가면서 우주와 자연이 변화해 가듯이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간다고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은 음양오행의 학문이다. 사주명리학은 계절학이요 절기학이다. 사주명리학은 우리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사주는 미신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과 인간사를 60갑자의 부호로 암호화해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날 때의 해나 달이나 주요 별들의 위치에 따른 우주의 기운을 갖다가 문자화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자리 등의 상관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태양의 위치가 명궁, 달의 위치가 태원 해가지고 해와 달 및 주요 별들의 위치 간격이 지구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사주가 되겠습니다. 세운 또한 한 해에 해와 달이 그 해에 미치는 영향, 대운이라고 해서 10년마다 바뀌는 거는 자신이 태어날 때의 해, 달, 별자리 위치도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대운이 변할 수밖에 없죠.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주명리학은 음양오행의 학문이다. 그래서 혼돈의 무흑 상태에서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또 오행으로 목과 토금수로 나누어집니다. 요걸 조금 세분해 놓은 것이 천간의 10간, 지지의 12지 해가지고 잘 알다시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것이 요렇게 음양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교차하는, 음이 닿는 곳에 양이 생겨나고 양이 닿는 곳에 음이 생겨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변하는, 음양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에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연도 시작하는 여기가 봄, 여기가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또 유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갖다가 쉽게 하자면 물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말하는 목화 토금수가, 이 목은 나무가 아닙니다. 목은 만물의 성장의 기운, 생명의 시작을 갖다가 뜻합니다. 화는 불이 아닙니다. 번성함, 무성함, 그 여름에 이렇게 막 그냥 꽃이 활짝 피고 뭐 이런 무성함을 뜻하겠습니다. 토는 흙이 아니라 멈춤, 어떠한 중간, 조절, 변화의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 중개 역할을 잘합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에 많습니다. 또는 월하 노인이라고 그래서 중매쟁이, 뭐 이런 중매, 사람을 중매해 주거나 부동산 중매해 주거나 토가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금은 쇠가 아니라, 쇠가 좀 어떻게 보면 무섭죠. 날카롭게 하고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딱딱한,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딱딱해집니다. 벽도 익어서 딱딱해지고 좀 굳어지게 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숙살지기라고 하는데요. 가을은 죽임의 계절이다. 뭘 이렇게 그동안에 성장해 왔던 것을 멈추게 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수는 물이 아니라 수렴하고 저장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잠에 들어가는. 수는 또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수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성욕이라고 그럴까요? 왕성한 이러한 생명력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주에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런 그 성욕도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밭으로 비유하자면 밭이 메말라서, 또 반면에 밭이 너무 물기가 많은, 질퍽한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메마른 땅에도 발화할 수가 없고 물이 너무 많은데도 씨앗이 썩죠. 절대적이진 않지만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잉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수는 침잠, 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좀 편안한 좀 휴식, 그러한 여건이 잘 마련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사주에 중화라고 해서 이러한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좀 일반적으로 좀 잘 되면은 아주 그냥 대박 터뜨리고 안 되면은 쪽박이 되는, 이 경우에 대운에서 10년마다 오는 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연이고 우주고 우리의 인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적에는 뭐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만 또 잘못되면은 이렇게 깜빵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무 11홍이요 권불세 10년이라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사주에서 대운이 천간지지로 이렇게 나란히 올 적에는 한 20년간 아주 좋거나 나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엇갈리게 오면은 대운에서 천간지지에서 4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은 목의 계절, 여름은 화의 계절, 가을은 금의 계절, 겨울은 수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까지 양의 기운이 점차로 극대화져 가고, 반면에 가을서부터는 음의 기운이 극대화 되겠습니다. 봄에서 여름까지, 가을에서 겨울까지. 사람으로 치자면 유년기를 거쳐서 청년기에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걸 식간 12지로 나타내면 가불은 봄이고 병정은 여름이고 무기는 중간에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경신은 가을이 되고 임계는 겨울이 됩니다. 또 지지로는 봄은 임묘가 되고 여름은 사오가 되고 가을은 신유, 겨울은 해자가 되겠습니다. 또 각기 토가 하나씩 있어서 환절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주를 보는 핵심은 명과 운의 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라고 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팔자 가운데 음양오행인 목화토금수의 조화와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천간에 내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내자가 들어갔어요. 갑을병정으로. 또 지지에서 12자 가운데 내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지지도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 사람은 지지에 봄, 여름만 있는 거죠.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뜨거운 사주로 갔다가 됐을 때 대운에서 또 뜨거운 게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금수의 차가운 기운이 오는 것이 중화를 맞춰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 위에가 명이 되고 요 밑에 10년마다 흘러가는 게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주를 보게 되면은 사주 팔자 내에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가 있는 오행 구족에 중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가 좀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8자 가운데 목화토금수가 하나씩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 예시로 보여드리는 사주에서도 보듯이 이 사주에서 수가 없습니다. 즉 까만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대운에서는 이제 34세부터 이렇게 대운에서는 엇갈리게 오고 있네요. 그래서 사주가 이러한 그 명조도 중요하지만 이 대운이 어떻게 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기에 명조도 중요하지만 대운이나 이러한 세운의 운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태어날 때 T코로 태어나느냐 그랜저로 태어나느냐 이것은 이 명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부잣집에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느냐. 근데 이것은 운은 자동차가 떨어졌는데 시원한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자동차냐 아니면 수렁의 진흙길에 떨어진 자동차냐 다르겠습니다. 이 흘러가는 운에 따라서 처음에는 고속도로에 떨어졌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길이 끊기고 수렁이든지 늪으로 된 길로 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운이 나빠지는 거죠. 반대로 처음에 떨어질 때는 아주 좁은 수렁길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헉헉거리다가 보니까 길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평탄한 아주 대로 조금 가니까 그냥 이번에 고속도로. 그 사람은 처음에 운은 나쁘지만 나중에 아주 좋은 인생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사주 용어에 기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꺼릴 기자가 됩니다. 오행의 구성상 부조화를 초래하는 오행이 오면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사주.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주 구성상 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많은데 또 화운이 대운이나 세운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겹쳐서 들어오면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주를 이렇게 중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필이 제 손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까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씌우러지면은 이게 시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제 친한 친구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아주 불이 많은 사주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무술년이 그 천간과 지지가 양토래서 아주 더웠습니다. 6월 달에 6월 6일 그 현충일 날 그때 엄청 더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죽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술로 인해서, 술이라는 게 또 오행 따지면은 뜨거운 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해에,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술로 인해서 우리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그것도 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기운이 겹쳐서 오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죽음으로까지 실현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그 친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뎠다면 2020년 경자년, 2021년 신축년, 차가운 기운이 지배하는 해에 좋은 일로 일어났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이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저도 좋아합니다. 노래가 아주 참 사람의 마음을 좀 끄는, 좀 감성적이고 호소력 있는. 근데 이 이명웅의 사주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2020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2020년 경자년은 차가운 해가 되겠습니다. 천간의 금, 지지의 수, 금생수로 아주 차가운 기운이 지배하는 해였습니다. 제가 춘천의 의암리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의암댐에서 방류한 물이 저희 있는데 그 밭 아래까지 그냥 물이 다 차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런 거 처음 봅니다. 또 춘천 의암댐 그 위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로 그 보트인지 전복이 돼서 사람들이 죽고, 또 2020년은 태풍도 또 한 몇 개 왔습니다. 아주 비가 지겹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명웅의 사주는 뜨거운 사주인데 세운이 작년에 차가운 해였고, 아마도 대운도 차가운 흐름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주에 이러한 차가운 기운이 와서 중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명웅이 아주 대박이 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신축년 좀 차가운 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느 그 이혼녀의 사주가 또 역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뜨거운데 아예 한 40, 50대까지 대운에서도 뜨거운 그러한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가정이 어려워서 힘들게 지내고, 이어서 사회 나와서도 결혼을 했지만 어렵게 살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대운이 차가운 기운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집도 마련하고 좀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고 이제 좀 살만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처지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운이 바뀌면, 대운이 바뀌면 쥐구멍에 벼이 들듯이 자신의 인생길에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자신이 직장도 그렇고 애인이나 어떠한 애정운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운이 오게 됩니다. 여태까지 힘들었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운은 좋은 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반대로 여태까지 운이 좋아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거나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장차 다가올 안 좋은 운에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강조하지만 사주는 중화로운 사주가 좋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의 조화로움. 예를 들자면 시소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모든 자연현상도 이러한 음양의 조화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양이 성하면은 음이 생겨나고, 음이 성하면 양이 생겨납니다. 한여름철에 아주 더위가 극에 달하면 소나기가 퍼붓죠. 또 한겨울에도 한 며칠간 이렇게 강추위가 몰아치고 나서는 따스한 기운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은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팽이를 갖다가 돌리다 보면은 고속회전 시에는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극과 극은 통하니까 자신이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있으면은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언제? 요때 사야 되죠, 요때.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즉 제일 요때 사야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이 현재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희망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망할 일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죠? 백제의 의자왕 때 대궐 안에 한 괴물이 나타나서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라고 3번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서 저놈 잡아라 하고 화살을 쏘니까 그 괴물이 대궐과 대궐 그 지붕을 뛰어넘다가 화살에 맞아서 이제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떨어지는데 쫓아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 그래서 그 들어간 데를 갖다 파내니까 무슨 뭐 거북이등 같은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글자의 내용이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이다. 왕이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일간 보고 풀이하라고 하니까 백제가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쓰러지는 것만 남은 거죠. 초승달은 앞으로 점점점 커가는 길이고, 그래서 백제는 국력이 점차로 쇠퇴해져 간다는 뜻이고 신라는 반대로 융성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예이 뭐 이런 놈 있어 하고서는 왕이 죽이죠. 일제 때 잡지 이름 중에 폐허라고 있습니다. 왜 재수없게 다 부서지고 다 망가져 있는 폐허라는 걸 잡지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좀 역설적인 제목이죠. 폐허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우리는 폐허에서 발전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주로 돌아와서 사주에 오행이 다 갖춰져 있는 오행 구족 사주가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종격이라고 있습니다. 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 구성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경우에 그 대세를 따라서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차라리 그 오행이 와야 된다. 이게 종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격 사주는 뭐 어쩌다가 거의 드문, 제가 보기에 뭐 이론상으로나 있지, 자, 이런 종격 사주를 참 만나보기가 아주 힘들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오행에 쏠린 사주는 좋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금이 많은 사주는 금이 뜻하는 폐나 피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주도 안 좋고, 또는 금기운이 없는 사주도 역시 이러한 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금이 딱딱한 것을 뜻하니까 딱딱한 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빨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중추를 이루는 뼈에 이상이 있어서 허리가 좀 구부러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오래전부터 허리가 굽어져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 금기운이 아주 엄청 강하더라고요.
또 저 역시 금이 좀 강한 편인데 제 이빨이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자, 또 우리 신체의 병도 이러한 그 음양의 조화가 무너졌을 때 병에 걸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중화는 음식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음식에 때깔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고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는 형형색색에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중화가 맞춰진 거죠. 참고 삼아서 목은 청색,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맥이라고 그래서 차가운 맥주의 통닭, 이 닭은 열성식품이 되겠습니다. 즉 플러스가 되죠. 맥주는 보리로 만드는데 차갑습니다. 그래서 맥주 먹을 적에 차가운 맥주만 먹으면 배탈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닭이랑 먹으면 중화가 맞춰져서 아주 좋겠습니다. 아구찜을 시키면 제대로 하는 집에 가면은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잘려지고 이렇게 줄기만 있는 걸 갖다가 넣어서 요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구라고 하는 거는 양이 아주 굉장히 강한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강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머리통은 크고 몸통은 이렇게 작은 것이 바로 양의 동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태, 동태도 역시 양이 강합니다. 이렇게 앞에 머리통이 큰 것이 양이고 반대로 머리는 조그맣고 몸뚱아리는 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대표적인 음의 동물이 되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이런 동물. 머리 작은데 몸통 크다란 동물. 예, 쥐가 되겠습니다. 쥐. 쥐는 음의 특성이 강한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중화를 맞춰서 먹으면 좋다. 또 음식이 아니더라도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철에 보리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 보리밥을 갖다가 뭐 한겨울철 먹는 것이 아니라 요때에 보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는 그 가을 겨울에 이 차가운 기운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철에 보리밥을 먹으면 이렇게 중화를 시켜주는, 뭐 또 반대로 이열치열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봄이면 봄에 나는 음식이 우리 인간에게 좋습니다. 여름철에 수박 먹는 게 좋습니다. 땀 많이 흘리니까 물기 많은 걸 보충하라고. 한겨울에 수박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것들은 다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또 뭐 저 가슴 아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피부 이렇게 시술을 갖다가 몇 번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빚을 갖다가 쨘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런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주를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중화가 갖춰졌느냐,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대운이 왔느냐, 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체 스스로 알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을 찾습니다. 자, 뚱뚱한 사람은 맥주보다 독한 양주를 갖다가 찾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음양으로 나눠지는데요. 뚱뚱한 사람이 있고 바짝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뚱뚱한 사람이 다 물로 차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음의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맥주를 먹이면 본인이 맥주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음이 강한데 차가운
성분의 맥주를 먹으면 배탈 나거나 안 좋죠. 그래서 독한 양주를 갖다가 찾게 되겠습니다. 자, 사주의 기초상식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오행의 상생과 상극, 또 우리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시킨 육친관계, 또 사주와 꿈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및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